당자님, 저는 돈을 많이 벌면 옷장부터 화려해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당자님이랑 계속 촬영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네. 당자님은 거의 맨날 검은색 옷만 입고 그랬었죠. 그게 미묘하게 또 다른 옷이에요. 죄송하지만. 근데 댓글에 나의 인생은 지루하다. 이 여자는 맨날 같은 옷만 입는다. 같은 옷만 입는 이 여자를 보니까 내 인생이 더 지루해진다. 그래서 보기가 싫다. 당근 앞에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옷 입는 게 밀려난 거예요. 물론 이제 이쁘게 옷 입는 것도 중요한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 그리고 우선순위라는 부분에서 손 닿는 옷을 빠르게 입어서 빠르게 나와서 빠르게 일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척척척척척 있는데 오늘 뭐 입지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루틴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루틴이 있더라고요. 저는 쓰는 치약만 쓰고요. 쓰는 화장품만 쓰고요. 쓰는 샴푸만 쓰고요. 입는 옷만 입고요. 먹는 커피만 먹더라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책을 읽는다, 30분 동안 명상을 한다, 뭘 한다, 뭐 이런 루틴은 전 없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짜잘짜잘하게 생활에서 선택하는 것들로부터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먹던 것만 먹고 입던 것만 입고 하던 것만 하고 가던 것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일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그게 루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제 나름의 노력인 거죠. 그 옷 고른 시간까지 아껴야 할 만큼 그런 에너지를 아끼는 게 중요한 건가요?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머리 한쪽에서는 계속 일이 돌아가고 있어요. 잘 때 스위치를 끄는 그 직전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제 건물을 매수하고 그 건물에 숙박업을 하고 거기에서 매출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확장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어떤 거를 살지, 이건 괜찮지, 안 괜찮지, 여기다 하는 게 좋을까, 왜 이렇게 요즘 건물이 없지, 그럼 여기는 숙박업이 될까, 이게 계속 지금 여기 머리 한쪽에서는 저는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오늘 라떼 먹을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래, 아바라 먹을래, 지금 이게 끼어들면은 중단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정리를 하거나 공간을 비워주는 것도 에너지를 아끼고 내가 최대한 집중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 집에는 뭐가 없어요. 왜냐면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왜냐면 그럼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그게 차지하는 만큼 또 저한테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리가 된 모습이 성공의 이미지와 같아요. 막 그렇게 뭔가를 쌓아놓고 사는 집을 보면 그냥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경매에 물건 낙찰받거나 다른 어딘가에 갈 일이 있어서 다른 아파트 단지를 가게 돼요. 그러면 뭐 언제부터 쌓였는지도 모르는 택배 박스가 현관문 앞에 엄청 잔뜩 쌓여져 있고 그 옆에는 쓰레기 봉지 종량제부터 갖다 버리지 않은 것들이 막 있고 그 옆에는 재활용 모아놓은 봉다리가 크게 있고 막 이런 집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일도 없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거 하나로 다 설명돼요. 버리지 못한 쓰레기와 재활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떨 것이며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관리할 필요가 없죠. 돈이 없을 때는 우선순위도 없고 선택과 집중도 없고 되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그전에는 거의 그냥 망아지였죠. 엉망진창이었어요. 나한테 선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여행을 다니고 돈을 쓰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일을 하니까 힘들고 지치니까 또 쉬어주고 또 여행을 가줘야 되고 또 충전해줘야 되고 이거 이제 반복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경제적 각성이 딱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된다는 거 알았고 시간을 쪼개서 쓰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라는 걸 정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중기 목표라는 걸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플랜들이 들어가고 그 플랜들을 실행하기 위한 오늘 하루 삶을 정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딱 정리를 하게 되셨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 각성 이후에 이제 플랜이 있는 삶을 살잖아요. 이 플랜을 하기 위해서 주변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잡다한 것들이 끊어져 나가야 돼요. 필요한 것들로만 꽉꽉 인생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너저분한 것들 때문에 청소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든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든지 꼭 주변 정리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시간을 쓰는 부분, 그리고 내 생각 정리부터 해서 다 포함이 돼요. 이 플랜대로 해야지 반드시 그 다음 결과가 있고 이 결과가 있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플랜들이 계속 착착착착착 되는데 너저분한 것들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환경, 내 시간들을 단절시키는 인간관계, 잡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되니까 딱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경제적 각성을 하고 목표와 계획이 세워진 다음부터 주변이 싹 정리가 된 거죠.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24시간을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내 시간을 온전히 내 걸로 가득 채우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 너무 많이 집중이 흐트러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뭔가 생각이 많아서 정신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럴 때 가장 효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적어야죠. 일단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지 적어봐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오늘 이거 해야지랑 적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적는 순간 특히 요즘 이제 태블릿 많이 쓰고 이제 핸드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적는 거 말고 진짜로 종이에다가 볼펜이나 연필로 적으세요. 하나씩 지우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내일 해야 되는 것들, 오늘 못했던 것들 정리해서 내일로 넘기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온 카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보는 게 중요해지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거든요.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요인 때문에. 근데 거기서 꿋꿋하게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맨날 검은 옷만 입어. 맨날 커피만 마셔. 맨날 저거방만 들어.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만들어서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보세요? 저 사람 진짜 돈 많은 거 맞아?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차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댓글에 제일 많은 댓글이 뭔지 아세요? 110억 자산 중에 부채 포함인가요? 순자산인가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짜로 뭐 110억 뭐 증명해라 뭐 뭐를 까라 뭐를 까서 뭐 해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새가 짹짹짹짹짹 한다고 나무꾼이 그 나무를 안 베지 않는 것처럼 그냥 저는 그 나무를 베고 할 일을 하는 거죠. 좀 이렇게 닫을 필요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관성대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몸이 안 좋아서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되게 아파서 왔기 때문에 컴플레인이나 이런 게 진짜 강도가 세고 높고 좀 심한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서 신경 끄기가 연습된 것 같아요. 체액 같은 게 막 모이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꽉 차면은 비워줘야 돼요. 간호사님 이거 좀 비워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가씨 일로 와봐봐. 이거 이렇게 된 게 맞아? 미리미리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별로 화 안 나요. 아, 내가 아가씨로 보이는구나. 아, 네, 비워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이제 그러고 하는 거죠. 아가씨? 내가 애가 둘인데 나한테 아가씨? 감사하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신경을 껐던 게 지금 와가지고 조금 이거는 내가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이거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냅두자. 하나하나 남 얘기에 신경 쓰이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면 의식적으로 그 신경을 끄는 스위치를 끄는 연습을 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환경 정리하고 두 번째 근로 정리하고 신경 끄기.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최대한 모으고 집중을 해서 100% 내 시간으로만 만들기. 사람들이 뭐 청소해라, 옷을 단순하게 입어라, 루틴을 만들어라, 뭐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한 가지로 모아보면은 단순하게 만들어서 내 에너지를 모아서 100% 내 시간으로 만들어라. 근데 과연 누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왜냐면 약속된 거라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8년 뒤에 너가 100억을 벌게 돼. 그러니까 지금 좀 지루해도 그냥 계속해야 돼.
그리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야 돼. 그리고 지금은 조금 막막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시련이 올 건데 그것도 다 견뎌야 돼. 그러면은 너는 8년 뒤에 100억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면 하겠죠. 근데 그런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시련도 견뎌야죠. 버텨야죠. 지루해야죠. 그 지루함 속에서 나태하지 않아야 되죠. 끊임없이 움직여야죠. 그러면서도 계속 에너지를 모아가야죠. 단순해야죠. 나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부자가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그 지루하고 반복되는 과정을 견뎌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면 원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당근.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나도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어. 나도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3가지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환경 정리하시고요. 글로 적어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고요. 신경 끄기를 통해서 생각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이 3가지를 댓글로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